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매일 고혈압 약을 드시나요?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드신가요?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혈압 문제,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환기 내과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혈압약도 매일 복용해보고 두통약도 달고 살았는데도 아침마다 두통이 찾아오고 어지럼증으로 힘드신가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진료실에서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에 딱 5분만 이 세 군데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거짓말처럼 3일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과 어지러움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인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매일 아침 두통에 시달리며 혈압약에 의존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고혈압과 두통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생각이 180도 뒤집힐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군데를 매일 밤 딱 5분만 눌러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부위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냐고요? 제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하세요, 소금 적게 드세요 같은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60대, 70대, 80대 환자분들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박정희님은 20년 넘게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두통이 심해 일어나기 힘들 정도였죠. 이 박정희 님이 제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혈압이 180에 110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를 계속했지만 부작용만 심해지고 혈압은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비밀 지압점 마사지법을 알려드렸고 박정희 님은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박정희 님의 혈압은 145에 90으로 내려갔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정상 수준인 135에 85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시달리던 두통이 거의 사라졌고 어지러움도 확연히 줄어들어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셨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지압점은 특히 노년기에 흔히 겪는 고혈압, 두통, 어지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두통을 완화하는 비밀 지압점이 있습니다. 이 지압점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 긴장도를 낮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고혈압, 두통, 어지럼증을 해결하는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자녀분들이 복 받으시고 손자, 손녀들이 성공할 겁니다. 첫 번째 비밀 지압점은 바로 태충혈입니다. 여러분, 고혈압이라고 가슴이나 머리만 신경 쓰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혈압을 조절하는 핵심 지압점은 발에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강성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성호님은 15년 넘게 고혈압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약을 3가지나 복용하면서도 혈압이 150에 95 이하로 잘 내려가지 않았고 특히 아침이면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방 혈압이 오르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였죠. 그러다 주변 지인의 소개로 저를 알게 되었고 진료를 통해 저는 강성호님의 맥박과 혈압을 살펴본 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발의 태충혈이라는 곳을 매일 자극해 보세요. 이 지점은 간 경락과 연결되어 있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강성호님은 처음에 의심스러웠지만 약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셨죠.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양쪽 발의 태충혈을 2분씩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두통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느끼셨어요. 2주 차부터는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놀랍게도 혈압이 135에 85까지 내려가 의사와 상담 후 복용 중이던 약 1가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충혈은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태충혈은 동양의학에서 간경이라는 경락선상에 있는 중요한 지압점입니다.
한의학적으로 간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간화상염이라 하여 간 기능이 과도해지면 얼굴이 붉어지고 혈압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태충혈을 누르면 이런 간의 과도한 활성을 진정시키고 혈관의 긴장도를 낮추어 자연스럽게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의학 연구에서도 태충혈을 지압했을 때 교감신경 활성이 줄어들고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럼 태충혈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누르는 것이 좋을까요? 태충혈은 발등에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약간 뒤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눌러보면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바로 그곳이 태충혈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편안하게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태충혈을 찾아 약간 압통이 느껴질 정도로 꾹꾹 눌러주세요. 한 번 누를 때 5초 정도 유지하고 이것을 20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원하면서도 약간 통증이 느껴질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임산부는 이 지압점을 자극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태충혈은 강한 혈압 강화 효과가 있어 이미 저혈압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도해 보세요. 발의 태충혈을 매일 밤 잠들기 전 2분만 꾸준히 누르는 것만으로도 고혈압으로 인한 두통과 어지러움이 놀랍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비밀 지압점은 바로 풍지혈입니다. 이 지압점은 특히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 완화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윤미자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미자님은 은퇴 후 10년째 고혈압과 함께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와 날씨가 흐릴 때마다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머리 뒤쪽부터 관자놀이까지 욱신거리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CT와 MRI 등 여러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소견이었고 여러 약을 복용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미자님이 제 병원을 찾아왔을 때 그분의 혈압은 160에 95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목과 어깨 근육은 심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태충혈 지압법과 함께 풍지혈 마사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머리 뒤쪽 목 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 바로 풍지혈이 있어요. 이곳을 하루에 3번 각 1분씩만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두통과 어지러움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윤미자님은 집에 돌아가서 바로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양쪽 풍지혈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셨죠. 놀랍게도 3일 만에 아침 두통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일주일 후에는 날씨가 흐려도 이전처럼 심한 두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윤미자님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10년 넘게 고생했던 두통이 이렇게 쉽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러움도 거의 없어요. 검사 결과 혈압도 145에 85로 낮아져 있었고 목과 어깨의 긴장도 많이 풀려 있었습니다. 윤미자님은 이제 두통약을 거의 복용하지 않게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짧은 여행도 즐길 수 있게 되셨답니다. 풍지혈은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풍지혈은 우리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경혈 중 하나로 한의학에서는 바람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점은 뇌로 가는 혈류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뇌 혈류가 개선되고 경추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두통과 어지러움이 완화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풍지혈은 후두신경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이 부위를 자극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조절되고 혈관 확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풍지혈 주변의 근육 이완은 경추성 두통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풍지혈의 정확한 위치와 자극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지혈은 귀 뒤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온 지점, 정확히는 목 뒤쪽 양쪽에 있는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합니다. 머리를 약간 숙이면 목 뒤쪽에 생기는 두 개의 오목한 부분, 그곳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자극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풍지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압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손가락을 대고 5초 정도 누른 후 2초 쉬는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렇게 1분 정도 양쪽을 고르게 자극해 주세요.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누르면 불편할 수 있으니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부위는 신경이 밀집한 곳이므로 머리가 지나치게 아프거나 어지러움이 심할 때는 너무 강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통이 있을 때 또는 긴장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일하다가 목이 뻣뻣해지고 두통이 오기 시작할 때 풍지열을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즉각적인 완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각 1분씩 풍지열을 자극해 보세요. 만성 두통과 어지러움이 놀랍도록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비밀 지압점은 바로 합곡혈입니다. 이 지압점은 두통과 고혈압 모두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만능 혈자리입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김영수님의 사례를 통해 합곡혈의 놀라운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님은 30년 가까이 고혈압으로 고생하셨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약을 4가지나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170에 100까지 오르는 날이면 두통이 심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방 얼굴이 붉어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더 강하게 처방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했고 김영수님은 약 부작용으로 기력도 떨어지고 어지러움도 심해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던 김영수님이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기존 약물 치료와 함께 손의 합곡혈을 자극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이 부분 합곡혈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하루에 3번 각 2분씩만 눌러주세요. 특히 혈압이 오르거나 두통이 심할 때 바로 해보세요. 김영수님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지만 놀랍게도 합곡혈을 꾹 누를 때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첫 주부터 두통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두 번째 주부터는 아침에 측정하는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검진에서 김영수님의 혈압은 150에 90으로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고 2달 후에는 140에 85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던 약 중 한 가지를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크게 줄어들어 삶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30년 고혈압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약만 의존하다가 이런 자연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는 혈압이 오르려고 할 때마다 합곡혈을 누르는 습관이 생겼어요. 김영수님처럼 여러분도 합곡혈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합곡혈은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합곡혈은 한의학에서 대장경에 속하는 중요한 혈자리로 머리와 얼굴로 가는 기와 혈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관혈이라 불리며 얼굴과 머리에 열을 내려주고 기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합곡혈 자극이 혈관 확장과 혈압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합곡혈을 자극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동이 억제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점을 자극하면 엔도르핀과 같은 천연 진통 물질이 분비되어 두통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럼 합곡혈의 정확한 위치와 자극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곡혈은 손등 쪽에서 봤을 때 엄지와 검지 사이에 살이 두툼한 부분에 위치합니다. 정확히는 엄지와 검지의 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이 합곡혈입니다. 자극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대쪽 손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합곡혈 부위를 5초간 꾹 누른 후 2초간 쉬는 방식으로 2분 정도 반복합니다. 양손을 번갈아 가며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두통이 시작될 때 즉시 시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합곡혈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실천할 수 있어요. 식사 후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압이 오르기 쉬운 시간에 미리 자극해두면 혈압 상승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합곡혈 자극 시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누르면 손 근육이 아플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눌러주세요. 또한 임산부는 합곡혈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합곡혈은 자궁 수축을 촉진할 수 있어 임신 중에는 금기시되는 혈자리입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각 2분씩 합곡혈을 꾸준히 자극해 보세요. 고혈압과 두통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을 함께 활용하면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놀라운 지압점, 태충혈, 풍지혈, 그리고 합곡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지압점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효과가 있지만 이 3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더욱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정민호님의 사례를 통해 새 지압점의 통합 활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호님은 25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왔으며 최근 3년 동안은 아침마다 심한 두통과 현기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혈압약을 3가지나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혈압은 여전히 165에 100 정도로 높았습니다. 정민호님이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3가지 지압점을 모두 활용하는 5분 순환 지압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만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먼저 발의 태충혈을 1분 30초, 그 다음 목 뒤에 풍지혈을 1분 30초, 마지막으로 손의 합곡혈을 2분간 차례로 누르는 거예요. 총 5분이면 됩니다. 정민호님은 매일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취침 전에 이 5분 순환 지압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10일째부터 아침 두통의 강도가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차에는 기상 후 어지러움도 크게 감소했고 3주차부터는 아침 혈압이 15,090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 달이 지난 후에 나타났습니다. 정민호님의 혈압은 135에 85까지 내려갔고 두통의 빈도는 일주일에 1, 2회로 크게 줄었습니다. 주치의와 상담 후 복용하던 약 중 한 가지를 줄일 수 있었고 2달이 지났을 때는 또 한 가지 약을 줄여 현재는 한 가지 약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도 머리가 맑고 혈압이 안정되니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고 매일 30분씩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3가지 지압점을 순환하며 자극하는 방법은 왜 더 효과적일까요? 각 지압점은 서로 다른 경락과 신체 시스템에 작용합니다. 태충혈은 간경락을 통해 혈관 긴장도를 낮추고 풍지혈은 방광경락과 담경락을 통해 두통과 어지러움을 완화하며 합곡혈은 대장경락을 통해 전반적인 기혈순환을 촉진합니다. 이 3지점을 순차적으로 자극하면 신체의 다양한 조절 시스템이 함께 활성화되어 혈압 안정과 두통 완화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전신의 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5분 순환 지압법을 매일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취침 전에 실천해 보세요. 고혈압과 두통, 어지러움이 함께 개선되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가지 지압점과 5분 순환 지압법은 고혈압, 두통, 어지러움 개선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습관을 더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7세 이정숙님의 사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숙님은 15년 넘게 고혈압과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했지만 150에 95 이하로 잘 내려가지 않았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날씨가 변할 때마다 두통이 심해져 진통제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5분 순환 지압법을 배우신 후 지압법과 함께 몇 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압법만 실천한 것이 아니라 식습관, 호흡법, 가벼운 운동도 병행하신 거죠. 그 결과 2달 만에 혈압이 130에 80까지 안정되고 두통의 빈도가 월 2, 3회로 크게 줄었으며 약물 복용량도 절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정숙님이 실천하신 추가적인 생활 습관을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 매일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밤사이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에 레몬즙 반 스푼을 넣으면 혈관 건강에 좋은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정숙님은 아침마다 따뜻한 레몬 물을 마신 후 5분 순환 지압법을 실천하셨는데 이렇게 하니 두통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적절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혈압 안정과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둘째, 478 호흡법입니다. 스트레스는 고혈압과 두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도 인정한 478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입을 다물고 코로 4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2. 숨을 7초간 참습니다. 3. 입으로 8초간 천천히 완전히 숨을 내쉽니다. 4. 이 과정을 하루에 최소 2번, 한 번에 4회씩 반복합니다. 이정숙님은 혈압이 오르거나 두통이 시작될 때마다 이 호흡법을 실천하셨고 놀랍게도 10분 이내 증상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5분 순환 지압법과 함께 478 호흡법을 병행하니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15분 걷기의 기적. 하루에 단 15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 안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의 걷기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27%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5분만 걸어도 혈압 안정과 두통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는 동안 팔을 가볍게 흔들며 깊게 호흡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이정숙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네 한 바퀴씩 걸으셨는데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 한 달 후에는 3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이후 혈압의 변동폭이 크게 줄어들고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칼륨이 풍부한 식품 섭취하기. 소금은 줄이고 칼륨은 늘리는 식습관이 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바나나 1개와 감자 1개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정숙님은 아침 식사에 바나나를 추가하고 저녁 식사에는 찐 감자나 고구마를 조금씩 먹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해 드시니 한 달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 확보하기. 수면 부족은 고혈압과 두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하루 6-7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혈압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야간 혈압 강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시간이 부족하면 혈압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정숙님은 취침 전에 5분 순환 지압법과 함께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아침에 측정하는 혈압도 더욱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지압법은 보조요법입니다. 지압법은 기존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약물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2.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통증이 있으면 중단하세요. 지압 중 심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4. 임산부와 중증 질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산부나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지압법 시행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5.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나 두통, 악화 시 응급 처치를 우선하세요. 매우 심한 두통이나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압법보다 응급 의료 처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지압점과 5분 순환 지압법, 그리고 생활 속 실천 팁들은 모두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집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꾸준함입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여러분의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고혈압, 두통, 어지러움에 그냥 체념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오늘 배우신 방법들을 통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사는 82세 김영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3개월째 실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아침마다 두통으로 괴로워하던 제가 이제는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내 건강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지압점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매일 5분만 투자하여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